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에 대해 핵 반격 가상전술 훈련이라며 위협한 데 대해 영내 충돌 억제를 위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는데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라며 위협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영내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hen it comes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ssues, to include, claims by North Korea to that effect. And so we'll continue to work together and closely on those issues.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영내 잠재적인 충돌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삼축 체계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진행 중인 유럽의회 본회의에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보수와 개혁당이 22일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협력,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간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무기 교환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는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란의 핵심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이 미사일 강국이 되는 것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간의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중동과 이란 대리 세력에게로의 전달 등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무기 교환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 외에도 사회민주진보동맹, 리뉴, 정체성과 민주주의, 유럽 녹색연합그룹, 좌파도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25일 표결을 실시해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민생을 외면하고 군비 지출에 집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역겨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23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제재 아래 이룬 모든 경제적 진전을 군사력 강화에 투입하고 북한 주민을 먹이는 데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국도 경제가 실패하고 있는데 군사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10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서도 협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관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서 상대국과 협력할 이유가 충분한 나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는 이제 새로운 외교 정책 시대로 들어서 탈냉전 시대는 이제 저물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새로운 축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새로운 축에 북한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종료됩니다.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활동이 중단돼도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캐나다의 네온작전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 해군 밴쿠버함과 CP-140 오로라 해상 초기기가 대북제재 회피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네온작전을 통해 함정과 항공기 등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왔으며 이 같은 네온작전을 오는 2026년 4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은 현황들을 지난 19일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노력들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네온작전과 같은 다국적 제재 감시 노력에 대한 기여 등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두가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도 18일 VOA의 관련 질문에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요원들이 제재 회피를 포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순찰 수행을 위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통산 6번째로 국제수역에 해상 초계기 1대와 전문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18일 관련 질문에 올해 독일 해군은 유엔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21년 11월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처음으로 파견해 관련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난민기구의 국경 접근을 계속 제한하면서 탈북민을 지원한 중국인들을 구금하고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부분에서 탈북민과 탈북민을 돕는 조력자, 그리고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법은 난민이나 망명지위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정부의 난민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없다면서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국경 지역에 대한 접근을 중국 당국이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으며 탈북민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고문이나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또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행된 북한의 국경 봉쇄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감소했고 1,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낳은 3만 명에 달하는 자녀들이 엄마가 서류 미비자란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달 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달 초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easiest ways to deal with this is for the PRC government to allow UNHCR access up to the border region where they could do interviews to assess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s are in fact asylum seekers or refugees.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 부분 보고서에선 탈북민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정부의 난민과 임시 망명 지위 부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난민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시민지원위원회 스베틀라나 간누시키나 대표는 앞서 BOA에 러시아 당국이 공개 수배를 통해 일부 탈북민을 추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불행히도 러시아가 북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COI가 10년 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김정은 통치하에서 이 같은 인권 침해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통해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비핵화 등 안보와 인권을 모두 핵심으로 함께 다루는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UN COI가 북한 내 지속적인 반인도적 범죄의 근간이 되는 정책과 제도, 불처벌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무력과 무력 증강을 위해 노예 노동의 공급망이 활용되는 고리를 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필러2 협력국 확대 개혁과 관련해 참여국 확대가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이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존 오커스 동맹국들은 필러2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으며 올해 안으로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로 현재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제39차 발리카탄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돼 필리핀 영해박 남중국해에서도 진행됩니다.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나란히라는 뜻의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0일까지 3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약 16,700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한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동참하는 이번 훈련은 특히 지난 1991년부터 진행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박 남중국해에서 진행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적군에게 빼앗긴 타이완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 군도 인근 필리핀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 등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훈련 참가 병력은 필리핀 영해박 남중국해 해상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두 나라의 철통 같은 동맹과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사이버 방어, 표적 탐지, 미사일 타격, 대테러 작전 등 복합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주민 등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과 하마스가 운영하는 매체는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가자지구 북단에 있는 베이트 하눈시 동쪽으로 급습을 감행했지만 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서는 가자지구 북부에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베이트 하눈과 자발리아 동쪽에서 포성이 이어졌으며 현지 주민들은 가자 북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격이 지난 몇 주 사이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이 발사됐다면서 지난 하루 동안 공군 전투기와 항공기들이 가자지구 전역의 군사기반 시설과 관측소, 테러리스트, 발사대 등 약 25개 테러 목표물에 대해 표적화된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와 동맹관계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22일 공개한 2023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조 4,43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군사비 규모는 시프리가 집계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군비 지출은 최근 9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지난해 군비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090억 달러로 러시아 정부 총 지출 대비 16%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비 지출은 전년보다 51% 늘어난 648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지난해 군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275억 달러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는 9,160억 달러의 미국이며 2위는 2,960억 달러를 쓴 중국이고 3위는 1,090억 달러의 러시아, 4위는 836억 달러의 인도, 5위는 758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일본은 전년보다 11% 늘어난 502억 달러를 군비에 사용해 10위에 올랐고 한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79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22일 현재 폭우로 인한 홍수 등으로 이날 현재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으며 21일 오후까지 광둥성 전역에서 총 82,559명이 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광둥성 내 많은 지역에서 4월 강수량이 예년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등 월 강수량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중국 관영 CCTV를 인용해 지난주부터 광둥성 주강유역에 최소 44개 강이 불어나 경고 수심을 초과했으며 특히 주강으로 유입되는 베이강이 한계 수심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홍수는 1세기에 한 번 일어날 홍수라고 현지 당국이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광둥성 비상관리당국은 AP통신에 해당 지역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구조대원들과 굴착기, 드론, 불도저 등 대형 기계와 통신 지원 장치 등을 대거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